요즘에 이 통신 네트워크 회사들이 막 뜨고 있어요. 그래서 KT만 가지고 네트워크하는 회사가 있고요. LG만 가지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고, 또 KT하고 LG 두 개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저희 회사는 SK, KT, LG 3대 통신사를 다 가지고 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최고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업에 정말로 성공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좀 빨리빨리 내 것을 만들어서 나누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기 전에 제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는 나누가 공유예요. 좋은 것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초사업설명도 중요합니다. 11시, 2시, 7시에 기초사업설명을 했네요. 그죠? 맞나요? 네. 11시, 2시, 7시에 기초사업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성공수로 연결을 시키고, 또 요금수로 연결을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기초만 가지고 아이원의 비전을 제시하려면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초를 두고 성공수로 들어가기 전에 통신에 대한 비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 보상편의 비전을 제대로 차고 들어가면 똑같은 성공수를 대단히 큰 결과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네. 그건 제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 N사에 13년 있어봤기 때문에 대파토리를 알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아직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먼저 아이원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초사업 설명과 더불어 여러분이 먼저 우리 아이원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뭐예요? 통신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통신 맞나요? 네. 네. 통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아이원 사업이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말하려면, 우리가 기초사업 설명을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스텝 10.2인치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내가 통신 얘기만 해도 듣는 사람이 정말 아이원의 통신은 너무나도 차별화됐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통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통신의 비전, 우리의 주력 아이템이 통신입니다. 그래서 통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어야 돼요. BB에서 흑백전화기에서 화상전화기에서 스마트폰 3G에서 4G로 바뀔 때마다 누군가가 큰 돈을 벌어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대리점, 판매점 대리점들이 큰 돈을 벌어갔는데 우리도 1인 대리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점들이 가져가던 큰 돈을 우리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제시해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야, 이렇게 통신 환경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가 큰 돈을 벌어갔구나. 네? 처음에 삐삐에서 흑백전화기를 바뀔 때 정말 큰 돈이 아니에요. 떼돈을 벌어갔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큰 돈을 언제 벌어간지 아세요? 화상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아이폰이 열리면서, 그때는요 삐삐에서 흑백으로 바뀔 때보다 대리점이 바깥에 10배, 10배, 30배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때 판매점 대리점 낸 사람은 다 돈 벌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근데 그 화상전화기에서 스마트폰 3G를 바뀔 때보다 더 큰 시장 규모가 지금 3G에서 4G로 바뀌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 통신 사업에 대한 비전이 들어가야 딱 결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초만 가지고는 통신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가 없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행사만 가지고는 너무 안 되잖아요. 매일 우리는 사람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통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책이 뭐냐면, 통신 아이디어는 5분 10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한테 자꾸 빅뱅이라는 책을 권하려고 그러고 알기 쉬운 아이디어 비즈니스 권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오신 분은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걸 주시는 말이야. 한꺼번에 3번 주면 안 돼요. 처음에 통신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걸 읽고 나서 좋으면 통신 아이디어는 10분 안팎에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읽고 난 다음에 뭘 권하면 돼요?
알기 쉬운 아이온 비즈니스를 권하면 돼요. 그러면 그 책은 1시간 안팎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빅뱅이라는 책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욕심 부리지 말고 한꺼번에 책은 다 주지 마세요. 뭐 처음부터 빅뱅 누가 이거 두꺼운 책을 읽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맞나요? 스텝 바이 스텝 순서적으로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요약한 자료를 가지고 주면 또 좋고, 왜? 책 안 보는 사람이 있으면 딱 요약자를 A4 용지에다 탁 집어넣어서 딱 주면 인격적 대우를 받기 때문에 듣고 나가면서 한번 읽어보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더 좋겠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통신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통신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시키는 유통 채널이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기초사업자는 너무 좋았어. 돌아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걸 소개했다가 강한 거절로 시작하기 전에 갖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그러니까 통신의 비전과 더불어 뭘 알려줘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이 그 사람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추진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을 저지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추진하는 힘보다 저지하는 힘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키고 낙심하고 좌절감에 시작하기 전에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저지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지하는 힘을 뚫고 나가려면 내가 추진하는 힘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진하는 힘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닻을 내려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공감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1인 대리점 프로슈머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 주는 건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정보화 사회의 유통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어요. 정보화 사회의 소비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하나를 살리고 죽일 수가 있어요. 기업 하나를 살리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가당 경쟁을 넘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건은 어떻게 유동적인 소비자를 고정 소비자, 충성된 소비자로 확보할 것인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결국은 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드윈 토플러가 부의 미래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보화 사회 유통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는 상품 하나를 살리고 죽일 수가 있고 기업 하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가격으로 소비 분단이 형성되는 순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유통은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프로슈머를 통해서 수많은 백만장자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 된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현재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직장인, 자영업자, 전문직들의 향방의 입지가 너무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미래의 대안으로 프로슈머를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부자아빠, 가난아빠 1, 2, 3, 4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그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책이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권합니다.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도 부자아빠, 가난아빠 이건과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은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빌 게이츠가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뭘 한다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 경제 불황일 때 경제 호황으로 끌어올린 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왜 그랬느냐? 미국에 있는 네트워커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어요. 세금 혜택을. 그리고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를 전부 외국으로 수출시켜가지고 다국적 기업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한국에 아메이하고 썬라이더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싹 잡아들였습니다. 그때 자성료로 막 자살 사건 있고 그랬을 때 싹 잡아들였을 때 미국의 상무부에서 우리나라 상무부에 직접 전화해서 풀으라 했어요. 안 풀어가지고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통상 안되기 위해서 풀려버리고 1995년도 7월 1일에 방문파법이 개정되고 그랬어요. 일이 진짜 합법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벽이 높아가지고 다단계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빌 클린턴의 통상을 안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동시에 들어갔어요. 아메이하고 썬라이더하고.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도 아메이하고 썬라이더가 들어오고
중국도 썬라이더가 아메가 들어간 거예요. 왜? 내가 우리나라 처음에 썬라이더 아메이 들어왔을 때 뭘 고민할까? 썬라이더 할까? 아메이카 하다 내가 썬라이더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레파토리를 잘하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네. 그리고 뭐 날고 기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에 네트워크과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향후 비전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세상이 하나로 묶어지니까 무한경쟁 시대 속에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최후의 마케팅 전략으로 네트워크가 손을 잡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산업사회 때는요 생산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복이에요. 단순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산자들이 가격 결정을 그냥 생산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파느냐? 9시 뉴스, 다양한 유통 채널, 안 되면 로비리스트를 통해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힘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소비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사회 때는 대기업들이 힘을 발휘하고 돈을 벌었는데 산업사회 때는 중소기업들이 맥을 못 쳤어요. 근데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소비자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니까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소비자가 만족시키면 그런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능가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정보화 사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가격으로 소비 분단이 형성되는 순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유통은 무너질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프로시고를 통해서 많은 백만장자들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네트워크 배우는 거 복 받은 거로 생각하세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의 아메이를 능가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우리나라에 생깁니다.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건전한 다단계 회사들이 대부분 질은 좋은데 값이 비싸요. 직거래인데 어떻게 질이 좋아서 값이 싸는데 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부순 회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애톰입니다. 누구라고요? 애톰이에요. 애톰이는 질 좋고 값 쌌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폭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방을 잘합니다. 결국은 애톰이 애톰이보다 값싸고 저렴한 물건을 만드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일본 사업자 탑리더 사람도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빠르면 10월 마트보다 더 저렴한 생필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앞으로 10년 이내에 아메이를 능가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한국에 나온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세요. 저도 준비합니다. 너무너무나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삶의 방식과 더불어 우리의 정신이 확실히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예요. 투자자들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겁니다. 저는 진정한 결과는 자존심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나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나타낼지 몰라도 내가 준비되는 만큼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를 준비하셔요. 공감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유통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미래 유통의 대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때 빨리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기회를 잡으셔요. 맞나요? 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이온 사업에 대한 비전은 통신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상 플랜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보상 플랜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초대인데 초대대에 왔을 때 잘못 몰라도 보상 플랜은 제대로 좀 이해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상 플랜만 내가 설명해도 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차별화된 보상 플랜 아이언 비즈니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통신 얘기를 하든 네트워크 얘기를 하든 보상 플랜 얘기를 하든 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별됐다는 걸 딱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 안 그래? 꼭 잡는 게 맨데.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깥의 대리점은 개통장려을 요일장려 혼자 다 가져가는데 우리는 함께 하다 보니까 나눠주니까 기초산업설명에서 이렇게 직접 판매장려금, 수원장려금, 추천배치냐고 이렇게 딱딱딱딱 따로따로 설명하고 좀 아쉬워서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그걸 합쳐가지고 설명을 해봤어요. 갖다 헬프하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우리 M사 사업자들 만나면 A4의 문제 하나에다가 그냥 직접 판매 장려금, 후원 장려금, 추천 매칭 장려금, 이 모든 사람들이 제금의 한 장에다 그냥 신규 개통 장려금과 제금의 유일 장려금 한 번에 딱 설명했더니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초사업 설명에 그 보상 플랜을 삽입한 거죠. 왜?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이건 모두의 유익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는 나누고 공유해야 돼요. 맞나요? 네. 맞으면 받아들이세요. 맞으면. 여러분, 야, 이거 유익할 것 같으면 받아서 빨리빨리 나누세요. 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비전을 왜 강조하냐면, 제가 여러 네트워크 회사를 왔다 갔다 이렇게 다녀요. 왜? 내 사업을 위해서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벤치.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되는지 알았다고 돈이 안 되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기초교육 성공습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페널티가 너무 강화됐어요. 무슨 얘기냐? LG는 대단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어떻게 해요? 단골 손님을 확보해 나가다 보니까 다단계 회사들 쪽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하나 개통해놓고 3개월 이내에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해제가 되면 차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개통한 이후에 아무 탈이 안 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개통해 준 사람이 나 믿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개통한 사람은 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든지 그 다음에 개통한 이후에 내가 아주 뒷감당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비전이 제대로 딱 닷을 내린 사람은 그게 돼요.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통해주거나 아니면 뒷감당을 못하면서 개통되면 다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요. 비즈니스 때문에. 맞나요? 네. 내가 처음 시작한 1년 전보다 지금은 페널티가 강해졌어요. 앞으로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약해질 일은 없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만 듣고 성공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잘나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 그냥 배드민턴을 막 서로 그냥 보내고 시구 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정타가 없어요. 결정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쉽지 않은 초대를 했을 때 결정타라는 거예요. 같은 나란 말이라도 그 사람의 가슴에 탁 불화살이 꽂혀야 되냐. 잊힐 수가 없어야 돼요. 이해되신가요? 네. 공감하세요? 네.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비전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여러분,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성공과 보통 사람의 차이는 생각 차이예요. 예.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생각할 줄 아는 것이에요. 맞아요?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보면 로봇 키고 잡히는 두 아빠가 있잖아요. 진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차이가 뭐예요? 생각 차이. 그 얘기를 쭉 써내려가는 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 2, 3, 4번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나요? 그래서 돈 얘기만 해서 돈이 된다고 이제 돈 얘기만 하죠. 진짜 돈 벌 수 있는 얘기는 돈 얘기보다 강렬한 아이언의 비전을 제시해서 그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꼽힐 수 있는 비전이 들어가야 돼요. 비전이 들어왔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는 뭘로 하느냐? 불안한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고 삶의 의미부여가 되면 이건 비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사업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관심이 있는 것하고 비전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초사업 설명 한 번 듣고 비전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정신 있는 사람 치고 기초사업 설명 한 번 듣고 괜찮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거하고 비전 본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다는 건 뭐예요? 불안한 내 마음의 희망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부여가 되는 것처럼 비전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네, 첫째는 비전을 봐야 돼요.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자꾸 비전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 통신에 대한 비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 보상권에 대한 비전. 내 생각 속에 정신세계를 꿈꿀 수 있는 비전이 들어와야 돼요. 비전이 강하게 내 가슴에 잣을 내리면 이 비전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이온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비전이 강하게 들어가면, 비전이 가슴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라면, 아이온이라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겠구나. 도구가 되겠구나.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첫째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비전 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가슴 깊이 닻을 내리게 해줘야 돼요. 바닷가에 닻을 내린 데는 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신 분이 가슴 깊이 닻을 내린다는 얘기 뭐냐면 결단을 촉구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단을 촉구시키는 거예요. 비전이 가슴 깊이 닻을 내렸다는 건 뭐예요? 결단을 촉구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비전을 보시고 사업하는 분과 결단을 내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비전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는 비전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결단을 촉구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결단을 해야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결단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사업이 돼요. 이게 결단하기 전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결단하고 나서부터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비전 본 사람과 결단한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비전 본 사람은요 주로 개통초대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 이상의 것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야 그건 니들이 해. 이런 식의 대부분. 이해되신가요? 근데 문제는 개통에 방치가 되면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개통해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해야지. 근데 개통한 사람이 해지는 안 했을지라도요. 요금제 변경하면 그게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게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비전 보신 분들의 특징이 개통초대에만 관심이 많고 그 이유 것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건 스포츠 당신들이 해. 이런 마음이 강해요. 본인의 역할을 안 해요. 비자의 역할을 안 합니다. 근데 비전을 보고 딱 결단을 내리게 되면요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개통 초대 이후에 후속 조치와 가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 목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사업이 시작이 되고 배우려는 자세가 생기고 실제로 자기 목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전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키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와 우리 팀의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건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비전 본 사람에게 어떻게 결단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성공스쿨로 가이드합니다. 맞나요? 네. 성공스쿨로 가이드할 뿐만 어디로 가이드 시켜요? 묘금스쿨로도 가이드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기초사업 설명 듣고 바로 성공스쿨, 요금스쿨로 들어가기 전에 좀 요런 것이 중간에 좀 더 세팅이 되면요. 똑같은 성공스쿨이나 요금스쿨로도 그 결과가 훨씬 다이나믹하게 폭발력 있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내가 성공스쿨, 요금스쿨 가이드하려면 매일매일마다 진행되는 내용을 알아야 초대된 사람과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날 성공스쿨, 요금스쿨 들어가고 나면 확인하고 점검해서 부족한 걸 보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공감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다가 뭐예요? 그룹에서 하는 IBS,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ILT 행사,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사람이 살아오면서 세상을 보는 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바뀌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1박 2일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결정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비전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이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나요? 네. 특히 기존 사업자들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없게 되면요, 파트너들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성공스쿨 들어가, 요금스쿨 들어가도 본인이 안 들어가봐요. 그럼 파트너들이 그분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IBS, IMT 가능도 본인이 없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기준 사업자는 있어야 될 차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건 나와 내 나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합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진짜 초대 이후 가이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라고요? 초대 이후 가이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 이후 가이드가 되려면 첫째는 본인이 준비돼야 돼요. 본인이 준비돼야 된다는 건 최소한도 비전 보고 결단 내린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집중할 수 있는 목표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첫째는 본인이 준비돼야 되고, 두 번째는 팀이 준비돼야 돼요. 팀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사업은 A라인, B라인에 나와 뛸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도 2명 정도씩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어차피 루비 가려면 코랄 준비 있어야 되고, 사파이어 가려면 루비도 있고, 다이아몬드 가려면 사파이어 2명씩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초대 이후 가이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초대 이후 일주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본인과 팀이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 이후 가이드를 잘 해주면 결단이 빨라질까요? 네. 아유, 빨라지지요. 두 번째는요, 초대 이후 가이드를 잘할 뿐만 아니라 마감마다 돈이 될 수 있도록, 마감마다 매출 균형을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결단은 더 빨라지는 거죠. 초대 이후 가이드도 잘해줄 뿐만 아니라 마감마다 매출 균형을 통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좋아할까요? 좋을까요? 빨리빨리 결단이 촉구된다는 거죠. 비전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키는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초대 이후에 가이드를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쉽지 않은 초대 이후에 헬프를 할 때 비전만 본 사람이 헬프하는 것하고 결단을 내린 사람에게 헬프하는 건 달라요. 초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대해 왔을 때 헬프를 하는데 결단을 내린 사람은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헬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헬프해요. 근데 비전을 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은 헬프할 때 건성건성을 해요. 그래서 비전만 보고 결단을 내는 사람이 헬프하는 건 저는 직장인의 헬프라고 봐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야, 너 150만 원 받잖아. 왜 300만 원씩 일하냐? 대충 적당히 하지. 이게 직장인의 마인드예요. 자영업자는 뭐예요? 내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초대 이후에 헬프를 하는데 결단 내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선이 안 나와. 하고 싶어도 안 나와. 이해되시는가요? 근데 실제로 초대 이후에 헬프도 중요하지만 헬프 이후의 가이드는 더 중요해요. 그러려면 사업 설명 듣고 헬프해서 잘 마무리하고 내일을 시키고 이후 가이드는 더 중요한데 이거 하려면 본인이 비전 보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너무나 아쉬운 건 제가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비전 보고 결단 내리지 않고 사업하는 분 많이 있어요. 제가 결단하는 건 전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업이든 부업이든 한번 내가 일을 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마음도 가벼워지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근데요, 비전만 보고 결단 내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이상해지는가 봐. 제 경험으로 보니까 있잖아요. 비전 보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지가 필요할 때 나오고 안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필요할 때 나오고 안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누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어찌 보면 똑똑하고 자기 배 지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그런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라인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되면 내가 그때 가서 해야 되겠지. 잠시 착하고 피는 내용이 좋습니다. 거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쫙 올라가요. 이해되십니까요? 경험자는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까요? 그래서요, 결단 내리고 가면 한두 세 달 만에 끝날 때 비전 보고 결단을 못 내리면 쫙 1, 2, 3년으로 딜레이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 나와, 안 필요할 때 안 나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키는 노하우를 나와 우리 팀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중요한 때예요. 하는 것때 연달려라. 맞아요? 네. 정말 아이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내가 통신 13년 보니까 우여곡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오이 참 환경이 좋아요. 이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시라는 겁니다. 맞나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비전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목표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목표가 나와야 돼요. 목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목표가 나와야 돼요. 목표. 1차 목표는 직급 목표입니다. 네. 1차 목표, 직급. 여러분 1차 목표는 누비를 가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사선의 그래프를 그리지만 내 쪽에는요 이런 터닝 포인트 시점이 있어요. 요 시점이 루비란 말이에요. 루비가 되면요 매출이고 인원이고 소득이고요 수직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목표는 누비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비까지는 뭐 하라고요? 전력 집중하셔야 돼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뜰 때까지 전력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라는요 판매 전투력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코라를 자꾸 안 좋아하고 계세요? 코라는 루비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역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코라 게임입니까? 루비 게임이에요. 1차 목표 루비를 가기 위해서 한번 점핑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코랄이에요. 코랄. 그래서 코랄 교육이 필요해. 그래 안 그래요? 공감하시는가요? 네. 여러분 공감하시죠? 1차 목표 루비를 가시면요 직급 장려금이 20만원 안팎에 연금관천 소득이 나와요. 거기다 요일 장려금이 루비 가면 10만원 안팎. 루비 되고 그래도 루비 되고 활동하는 루비가 되면요 최소한도 3, 4, 50만원의 연금관천 소득을 받는다니까요? 괜찮지 않아요? 1차 목표 루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1차 목표 루비를 가야 직급 목표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수익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직급 목표가 나와야 수익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수익 목표가 나와야 실제로 수익 목표가 나와야 우리는 한 달에 마감이 몇 번이에요? 마감이 2번이에요. 마감 개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감마다 뭐 한다고요? 매출 균형을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전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맞나요? 비전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비전만큼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본인이 준비됐다는 건 뭐냐? 비전 보고 결단 내리고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본인 팀도 똑같이 비전 보고 결단 내리고 목표가 있어요. 그럼 금상첨화죠. 그런 사람은 초대 이후도 가이드도 잘할 뿐만 아니라 마감마다 최소한도 3마감, 마감마다 매출 비용을 통해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 파트너에게 마감마다 매출 비용을 통해서 돈이 되는 감각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이해하십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보다 결단이 중요했어요. 비전 보고 그 다음에 결단을 촉구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우선순위를 알게 된다. 죄송합니다. 하루에 10번씩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굉장한 깊은 깨달음이 올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결단을 해야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우선순위를 알게 된다. 여러분 결단을 했는데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몰라요. 급한 거 중요한 걸 몰라요. 급한 일 처리하다가 중요한 건 안 놓칩니다. 급한 거 처리하다가 중요한 건 안 놓쳐요. 그냥 순서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안 놓쳐요. 열심히 살아서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은 급하고 중요한 걸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급한데 중요한 걸 나가려면 계속 급한 거 처리하다가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너무 심한가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 급한 일 처리하다가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서글픈 얘기는 급하고 중요한 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아쉽고 그래요. 매일마다 중요한 일은요. 매일매일 중요한 건 개통 초대예요. 근데 초대가 있다면 초대 이후에 어떻게 해요? 헬프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고 매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매일매일 중요한 일이에요. 매일마다 중요한 일이 뭘까요? 초대 이후 일주일 가이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초대 이후 가이드에서 팀이 집중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공스쿨이 진행되고 있다, 요금스쿨이 진행되고 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일주일 동안 가이드한테 팀이 집중해 주시는
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중요한 게 개통초대 초대 이후에 해품 중에서 매일 마무리하는 게 매일매일 중요한 일이라면 매주마다 중요한 것은 초대 이후 일주일 가이드가 사업의 향방이 결정돼요. 초대 이후 방치가 되면 그 사람 다시 평가하게 되는데 초대 이후에 가이드만 잘하면 같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초대 이후 일주일이 사업의 향방이 결정돼요. 쑥대 맛을 만드냐 같이 읽어지냐는 초대 이후 일주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매주마다 중요한 건 초대 이후 일주일 가이드. TV 집중하십시오. 성공 스쿨 또한 TV 집중하십시오. 요걸 스쿨 또한 TV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매주마다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매달마다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어요. IDS, ILT 행사입니다. 행사, 인원, 리콜은 나의 소득과 직급에 비례해요. 그죠? 네. 아무리 엉망으로 일해도 행사 때마다 내가 참여하는 수가 비례되면 그분은 가장 훌륭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맞나요? 네. 여러분 최소한도 코랄 사업자 정도 되고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돼요. 원포원 하신 분이 다음 행사 때 그 원포원 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관리해주고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돼야 돼요. 코랄이면 자기가 최소한도 루비라는 직급 도전이 돼 있다면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이 뭔지 목표가 있어야 우선순위를 알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굴 먼저 집중해서 도와주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죠? 루비를 가려면 내가 양쪽에 코랄 2명씩이 나와야 돼요. 코랄 2명씩 나오려면 그 밑에 가래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코랄 정도 되면 원포원 한 사람이 다음 달 원포원 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가이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 달 행사에 가래 팀 수요 가능성, 코랄 팀 수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마감마다 매출 규정을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 정도 돼야지 코랄이죠. 코랄인데 허벅허벅하면 그 코랄은 좀 쟤들이 잘 못 배운 코랄이에요. 이해하신가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비전을 보고 결단을 촉구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요. 절대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목표가 나오지 않아요. 결단한 사람한테 자꾸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대로 살려고 하면 형식적인 목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될 것이 그렇게 되겠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이 일에 집중해보겠다고 할 때 나오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목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전에 목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눈치 보이니까 안 그러면 괜히 괘씸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연충만 유발하는 거죠. 목표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가면 된다. 아직 결단 안 한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면 아직 제대로 비전 못한 거예요. 체크 하세요. 아직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없는 건 아직 결단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비전 보고 결단하기 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갈등이 해소돼야 결단하니까. 일적인 갈등인지 인간적 갈등인지 봐야 돼요. 그것은 꼭 처음에 오시는 분만 똑같은 게 아니라 기존 사업자도 똑같아요. 항상 기존 사업자 이 세 가지를 자꾸 세팅해야 돼요. 비전 보고 갈등하고 있을 때 갈등이 해소돼야 다시 결단하고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기존 사업자도요. 일적인 갈등이냐 인간적 갈등이냐 빨리빨리 봐야 돼요. 그것이 해소돼야 또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공감하십니까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목표가 안 나온 건 아직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비전이 제대로 세팅이 안 된 겁니다. 순서대로 나왔어요. 비전과 관련돼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비전 보기 전 사람에게 할 말과 들려줄 강의와 가이드할 소책자와 요약 자료가 뭔지 세팅되어 있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은 맞는데 아직 결단 내리지 않은 사람에게 할 말과 들려줄 강의와 가이드할 소책자와 자료가 뭔지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공감하십니까요? 네. 비전 보고 결단을 했는데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할 말과 들려줄 강의와 가이드할 소책자 자료가 뭔지를 꿰차고 있으셔야 돼요. 본인과 팀이 준비돼야 됩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진정으로 비전이 달성되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비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비전이 닻을 내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비전이 닻을 내리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비전이 닻을 내리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강홍구 교수가 쓴 아브라함에게 인생이 너무 짧다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비전이 닻을 내리는 사람은 그걸 이룰 수 있는 힘 셀프 리더십을 강화시키면서 자기가 변화된 만큼 그 힘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가만함과 영향력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슈퍼리더십으로 전환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슈퍼리더십만 관심이 많고 셀프 리더십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비전이 닻을 내리고 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 셀프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돼. 내가 변화된 만큼 그것이 가만함과 영향력으로 나오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비전을 보고 결단을 내리고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 집중 목표와 수익 목표가 있는 사람, 마감마다 매출 비용을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킹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부터 바꿔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자기와 자기를 관리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게 순서적으로 나갑니다. 순서적으로. 첫째는 비전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은 다음에 자기 관리가 대가 지불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여러분 두 라인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것이 100%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지라도 절대로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더 큰 문제예요. 누구를 변화시켜 나가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 나를.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100%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맞나요? 내가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개인적 성장을 통해서 라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관리가 되기까지 우리 우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 내용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어요. 기초사업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잠깐만 해줘도 함부로 못 나가서 얘기해. 야,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좀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설명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자,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제가 많이 쓰는 얘기죠. 여러분 내 인맥에서 사업에 관심 있는 A와 B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인맥을 통해서 자청용, B의 인맥을 통해서 500호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우리 사업은요, A, B를 통해서 뭐예요? 자청용 500호 찾아내는 게임이 끝나는 사업이에요. 뭐라고요? 자청용 500호 찾아내는 게임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통해서 두 라인만 뿌리를 내리면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했던 게 뭐냐면 첫째는 본인이 비전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가슴 깊이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는요 기다림의 사업이에요. 돈 닦는 사업입니다. 종합예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여러분 비전 보고 가슴 깊이 닻을 내린 데는 안 뒤집어져요.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을 봐야 뭐예요? 별거질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별을 봐야 뭐라고요? 별거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네트워크 경험해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은요, 네? 라인이 뿌리를 내리고 조직이 성장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자기 나름대로 다 경로를 알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라인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땀이 나왔을 때 바로 상위 스포면서 알려주고 팀이 집중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라인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절대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셔야 돼요.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셔야 돼요. 잉태와 상고의 교통과 출산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 가지고 후원 활동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라인별로 관리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까요? 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한 라인이 나오면 깜이 나오면 깜들이 나와요. 이때부터 라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라인 풀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안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모두 한 라인 끝나는 거예요.
함께 한 사람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서대로 비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면요. 1년, 2년이 지나가도 나오면 한 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비전 본 사람은요, 한 달 초대하는데 1년, 2년 갑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가요. 이해되시겠죠? 예? 비전이 닷을 내리면 이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 왜? 그 주도 3, 4도 내려가면 청와대 백이 나오니까. 한 사람 밑에 잠재적인 사업자가 10명 있단 말이에요. 그 잠재적인 사업자 10명 가게 10명이면 합이 100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 나올까 안 나올까요? 중요한 건 실패는 없어요. 포기만 있을 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에요?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나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역할이 뭔지 잘 몰라요. 비자 역할이란 모릅니다.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내가 파트너에게 뭘 도와주고 스폰서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될지 알게 되죠.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팀워크와 스폰서십 장면 많이 한 얘기 있었죠. 우리 시스템 문제 있죠. 그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요, 리스트 작성이에요. 여러분, 성공 스쿨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요, 계속 리스트 작성을 해야 돼요. 포괄적인 리스트에서 분류별 리스트가 돼야 탱콜이 들어가요. 리스트만 뽑아준다고 탱콜 하지 않아요. 포괄적인 리스트에서 분류별 리스트를 해야 탱콜이 들어가고, 분류하는 이유는 끼리끼리 연결돼 라인이 잘 내려갑니다. 맞습니까? 네. 탱콜을 통해서 개통 초대가 가능한 1차 명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1차 명단을 통해서 스폰서링과 미팅과 상담을 통해서 개통 초대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개통 초대의 비율은 7:3이에요. A군의 인맥들은 개통부터 시키고 나중에 비전 제시하세요. 사업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기초사업자만 듣고 바로 나가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은 A군인데 이런 사람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초대하려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A군에 속하는 가까운 가족 친구 이유는 먼저는 개통을 시키고 나중에 비전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진짜 이사할 때 네가 하나 개통해주면 도와. 즉 지인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개통해주는 거라며요. 그죠? 먼저 개통이 된 다음에 사업을 소개하면 되는데 개통도 안 하고 사업 소개하면 그 사람이 나를 염려해서 안 개통시켜줘요. 얘가 피디님한테 걸렸구나. 그리고 개통시켜준다 안 해준다니까? 이해되세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꼭 초대하고 싶으면 B군, C군의 인맥이나 저같이 내 쪽을 해봤거나 하고 있거나 내 쪽에 긍정적이건 안 그러면 사업적 감각이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 그것도 초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개통 초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네. 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고 사람을 초대하면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을 초대해와요. 그럼 그 사람이 똑같이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을 초대해요. 또 그 사람도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을 초대해요. 그래서 라인은 코치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 오버보니 고사고 A가 B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충용 무배보면 고사고 A와 B도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 나도 만만한 사람, 그도 만만한 사람. 그런데 리스트 작성을 통해서 탁 나오는 게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리스트 작성을 해요? 우리는 리스트 작성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사업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나요? 네. 깜을 찾아내야 깜들이 나오니까 이 가능성 있는 사업자가 나와서 이 사람을 그 라인에 90점이 되는 사업자가 될 때까지 팀이 좀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점이 되는 사업자를 통해서 이 라인이 꼬리를 내릴 때까지 다시 또 팀이 집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두 라인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일적인 갈등, 인간적인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요. 기존 사업자도 똑같아요. 가다가 갈등이 하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이 해소돼야 다시 또 결단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주로 무슨 갈등이에요? 일적 갈등이나 인간적 갈등이 일어나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때문에 주저앉느냐면 비전 보고 결단을 했는데도 가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어요. 네 가지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므로 네트워크에 대한 핵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예요.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매일 매달 먹고 살아야 돼.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라니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생각같이 사업 진행이나 라인 연계가 내 맘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는데? 네 번째는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오는 갈등. 이런 네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전도 보고 결단도 해고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데도 가다 보니까 기존 사업자들은 인간적 일적 갈등이 있어요. 그걸 해소되고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현실의 문제, 생각까지 사업 진행만 라인 전개가 잘 안 돼.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는 저는 처음에 비전 보고 결단을 촉구시키고 난 다음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비전을 보여주고 결단을 촉구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인드를 세워줘야 돼. 네트워크는 마인드 게임이에요.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마인드를 세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보이고 잠재된 어떻게 무한 능력을 껴서 현재 능력을 써먹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 성장을 통해서 라인 성장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비전을 보고 결단을 촉구시키지만 두 번째는 마인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빼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네. 따라해봅시다. 비전과 교육과 변화 이 세 가지 단어를 빼놓고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랜덤은 마인드 게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비 사업자가 나오면 예비 사업자가 매일 기초가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11시, 2시, 7시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초와 우리 사업의 통신이나 네트워크나 보상 플랜에서 비전을 보고 한번 사업을 하겠다고 딱 신규 사업자가 되면 그러면 신규 사업자인데 또 이렇게 기초 사업자 중에 11시, 2시, 7시 돌아가듯이 처음에는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초가 11시, 2시, 7시 돌아갔다면 이제 비전 본 사람에게 비전만큼 중요한 현실적으로 돈이 되려면 라인이 뿌리를 내리는데 라인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 진행하고 라인 전개하든지 초기 사업자가 목마른 게 정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 돌아가듯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네.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되고 자꾸 루비를 가야 될 때 코라에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기존 사업자, 특히 코랄들이 루비를 가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기초 2시, 11시, 2시, 7시 돌아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감이 되세요? 네. 안 되면 여러분이 준비해요. 앞으로 대박 터지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뭔가요?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공감이 되시죠? 네.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려면요. 함께라는 말에는요.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팀워크입니다. 맞습니까? 네. 팀워크는 뭐예요?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카톡도 문화입니다.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친숙해지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함께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팀워크라는 것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즉 문화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화와 시스템은 다른 거예요. 문화를 자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문화와 시스템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름다운 산 정상을 갔어요. 아름다운 산 정상을 보려면 먼저 보여주는 편이 비전 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초나 통신, 네트워크, 보상 플랜 다 비전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보여줄 게 뭐예요? 두 번째 보여주는 게 어떻게 해요? 산 정상을 보여줬으면 이제 산길 따라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해하시는가요? 네. IF에서 어떻게 가넷을 가는지, 가넷 갈 때까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넷에서 코랄을 가는데 무슨 문제를 어떻게 겪어하는지,
코난에서 루비를 가는데 무슨 문제가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파이어를 가는데 무슨 문제를 어떻게 겪어야지, 다이아몬드를 가는데 어떻게 해서 겪어하는 건지, 맞습니까요? 네. 이런 걸 시스템 안에서 단계별로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신가요? 네. 문화가 시스템이다. 문화가 어떻게 단계별로 가이드가 됩니까? 후원할 때는 개인별로 라인별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단계별로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일적인 갈등이나 인간적인 갈등은 해소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함께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일적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단계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인품을 바탕으로 탁탁탁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두 가지를 다 차고 있어야 돼요. 리더가 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공감하십니까? 예.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큰 틀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뭐라고? 네. 큰 틀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1, 2, 3년 때는 기초사업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로 되지만 3년 후에 7년 되면요, 라인이 뿌려내는 데 있어서 사업진행의 라인 전개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요. 5년, 7년, 10년이 되면요, 네트워크 함께하는 것 중심에 리더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엔타가 쉽다는 이유는 리더십 중심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어쨌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여러분 통화하길 바라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노하우 나중에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